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놓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그 음주 습관을 본인 일부러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발작적 계엄이었다. 망상적 계엄이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윤 전 대통령 공판부터 오늘 배치기 몸싸움까지 나온 막바지 국회 국감까지 보수 논객 조갑제닷컴 대표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다룰 게 많은데 김건희 씨 사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샤넬백 그동안은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해 오다가 어제 사과문 형식으로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한 6개월 동안 국민들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갖고 논 것 아닙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 놓고 아주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말이죠.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에 언론과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저쪽이 부인하면 이쪽에서 반박을 하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우리 국민들의 시간의 총량이 얼마겠습니까? 만약 그게 한 10년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숫자가 많으면 한 100년 그만큼 인생을 축낸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과도 조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걸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또 받았다는 이야기 또 나중에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사과를 하려면은 역사적 경험이 다 있죠. 사과하면은 화끈하게 한 번으로 끝내야지. 조금 했다가는 그게 또 커져가지고 결국 몰락으로 가는 게 미국 그 모티게티 사건 때 닉슨이 사임한 것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수준의 사과라도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만약에 디올백 수수 사건 이럴 때 했다면 비상계엄은 안 왔을 것이다. 이런 상상에는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비상계엄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그건 참 이 언론이나 법률 사안을 벗어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씨에 대한 집착 또는 지극한 사랑. 그래서 꼭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인지 어떤 두 사람의 독특한 인간관계, 주술 이런 데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제일 큰 목적은 반국가 세력 척결도 아니고 부정선거 발본색원도 아니고 김건희 씨 보호였다는 게 이번 특검 그동안의 여러 사안으로서 거의 나는 결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설명하려면은 두 사람 간의 독특한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가 갑인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한 거 보면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아니 이래가지고 비상계엄 됩니까? 4개 사단, 몇 개 사단이 들어왔는데 병력 배치하라고 하니까 한 2,000명 정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한 계엄이었으므로 그걸 준비하는 사람도 치열한 정신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지난 3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곽 사령관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작년 10월 1일 술자리에서 한동훈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럼 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그 미운 마음도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작년 12월 3일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망상적 계엄이고 발작적 계엄이다. 그 감정적 계엄이라는 거죠. 그 감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애착,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정오심, 이게 거의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저는 봅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법정 발언 보면 계란말이 이야기도 나오고 한남동 김치 얘기도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폭탄주 이야기도 나오고 그 장면 자체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하고 나서 군 지휘관들을 모은 것 아닙니까? 또 핵심 지휘관, 특히 수도권을 지키는데 만약 그때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국가 지도부가 그냥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정생존자라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만약의 사태에 저분이 무력화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권력 성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안전한 지역에 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군 원로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려고 할 때 예. 이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수백 메타 지금 거리에 모여 있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 폭탄주를 마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만약 한미동맹이 없었으면은 예. 주한미군이 없었으면은 그런 자리가 있었을까요? 아.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군 지휘관들까지도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즐기자 하는 그런 아주 안이한 어떻게 보면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 당시 아니, 군수뇌부와 예. 폭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른다면 북한에는 말릴 사람 없잖아요. 남한에는 막을 방법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 같으면 그런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 술자리 자체가 참 부적절했다. 안보상으로 봤어도. 예,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런 자리는 앞으로 안보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자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예.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까지도 교훈을 남겨야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왜 이제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일종의 뭐 핵심 발언, 폭탄 발언 이거 어떻게 평가하라고 아니, 보십니까? 헌법재판소 심리 때부터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곽종건 사령관의 말이 달라졌는데 예. 그게 결국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결국 곽종건 사령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예. 이번 두 사람의 대화의 그 진실 공방에도 불구하고 저는 곽종건 사령관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곽 전 사령관이 신뢰성이 있다. 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윤 전 대통령 재임 초기부터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풍문 수준이었고 대통령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뭐 앉자마자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언한 거 보면 예. 이건 10월 1일 작년 그 술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그래왔다. 그게 증명돼 보십니까? 있잖아요. 이번에 저 법정에서 왜 그 간 수치가 제시된 적 있잖아요. 아. 정상인은 6배였잖아요. 예. 그 정도면은 잘못하면 필름 끊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들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폭언 습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사석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예. 왜 그걸 기사를 안 씁니까? 거기 출입하는 기자가 많잖아요. 예. 그 출입하는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되죠. 그걸 일본 언론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 일본 언론은 하루 전에 수상 동정을 거의 분단위로 씁니다. 어제 치과에 가서 몇 분 있었다. 아. 뭐 커피숍에 가서 누가 만났다. 이발소에 갔다는 것까지 쫙 나와요. 딱 고정란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감시 기능이 있었으면 난 윤석열 대통령 술 버릇 고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언론 책임도 있다. 예. 예. 저희 JTBC도 몇 번 쓰긴 썼는데,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